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CEO 보상안 통과가 되었어요. 역시나 뉴스에 팔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어제는 참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2,500불까지 상승하면서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이 되었어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미국 장향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단 제가 그간 방송에서 나스닥 지수는 23,000선을 좀 지켜낼 것이다. 왜 그러냐면 10월 10일에 나스닥이 3.56%나 급락을 보여주면서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었는데요. 트럼프의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었죠. 자, 하지만 지난 에이펙 회의를 통해서 두 정상은 한 발 물러서는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장대 음봉이 오히려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스닥이 무려 22,500선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긴 밑꼬리를 만들어내면서 23,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어쨌든 RSI 값도 좀 많이 내려왔고 이 검정색 선 밑에서는 지지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 연출이 되고 있죠.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37일째 지속 중에 있어요. 지난 최장기간 기록은 트럼프 1기 때였습니다.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 지속이 되었었는데요. 자, 이번 셧다운 기록이 이 기록을 깨고 있어요. 아무래도 셧다운 기간에는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금요일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었어야 할 10월달 미국 고용보고서도 역시나 발표가 연기가 되었어요. 자, 솔직히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10월달 미국 증시가 쉬어갈 법도 했지만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달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특히 지난 10월달 FOMC 회의 때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미지수다,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FOMC 회의 전에는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90%대였는데 지금 60%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나스닥은 연말까지 산타랠리라기보다는요,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두 가지 기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나버리게 되면 일단은 불확실성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연말 산타랠리를 준비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죠. 11월 19일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인데 역시나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이자 AI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여전히 좋은 실적과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버블론 때문에 최근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도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속 시원하게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연말 산타랠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별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주주총회는 일론 머스크의 승리이자 주주들의 승리로 귀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미디어라든지 시장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좀 질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뉴스에 판 것 같습니다. 오늘 3.68% 하락한 429.5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일단 테슬라의 빅 이벤트 이후에는 주가가 안 좋았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테슬라의 첫 번째 AI 데이가 있었고, 이날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자,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개된 첫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 이러한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탈을 쓰고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었죠. 자, 보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실망감이 매우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총에서 보여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로봇이 부드럽게 춤을 추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춤 실력은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실력이긴 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굉장히 희망찬 주주총회 결과가 있었지만 테슬라 주가는 결국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을 보며 400불대 초반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 400불 뭐 비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주총 결과를 보면 전혀 비싼 모습이 아닙니다. 400불대 초반에서 주식을 지속 매수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400불대 초반은 역시나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번 주주총회 안건은 14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일반 개인 주주들에게 중요한 것이 3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3가지에서 모두 찬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기존 CEO 보상안이 있었죠. 이게 2018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여태껏 지켜지지 못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도 주주들은 찬성표를 던졌고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첫 번째죠. 일단은 2018년 보상안은 아직까지는 법정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보상 패키지를 만들었죠. 바로 2025년 CEO 보상안이 되겠는데, 이것 역시 75% 이상의 표를 얻으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 투표 결과는 이와 같아요. 찬성표를 무려 18억 9,200만 표나 받았습니다. 76%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주주총회 전부터 보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일단 트럼프의 당선도 맞췄던 칼시라는 베팅 사이트에서는 이 2025년 새로운 급여 패키지가 승인될 가능성을 96%까지도 봤었고요. 테슬라 공식 X 플랫폼 채널에서도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2016년부터 테슬라 주식에 장기 투자해 오신 레이어드님은 이번 주총 전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해요. 물론 제 방송을 지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당연히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기의 자산을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장기 투자자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번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테슬라가 보여줄 미래 사업들이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었어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를 통해서 세계 1위 기업에 등극하는 것인데, 이 보상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76%의 높은 찬성률을 보여주면서 이 천문학적인 CEO 보상안을 통과시킨 것 같아요. 자,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은 1조 4,30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 2025년 이 새로운 보상안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불을 넘겼을 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시총의 12%의 추가적인 주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만약 이 최대 조건인 테슬라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를 달성을 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최대 4억 주 이상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보유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 지분을 13% 갖고 있는데, 테슬라 지분이 12%가 추가가 되면서 테슬라 주식을 25%나 보유하게 됩니다. 자, 25% 정도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테슬라 주식 보유 비중이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12%가 추가가 되면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1조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 돈 1,4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치 국가 예산이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뭐 한 3배나 뛰어넘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이에 감사함을 표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Time to pull a lot of rabbit out of hat. 자, 마법사가 자신의 모자 속에 굉장히 많은 토끼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토끼들을 풀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주주총회 전에 테슬라의 역사는 2025년 주주총회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추구해야 할, 달성해야 할 조건 중에 3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이게 모두 AI와 관련된, 피지컬 AI와 관련된 마일스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옵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론 머스크는 최대 12%의 추가적인 테슬라 주식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자, 물론 테슬라가 8.5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옵티머스와 로보택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가총액 8조 달러 이상을 만들어내게 되면 당연히 이 조건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이번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의 표적은 매우 밝았고요. 테슬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테슬라가 보여줄 다양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요. 일단 예상했던 바와 같이 올해 연말에 일단 텍사스 오스틴부터 로보택시 안전운전수를 없앨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대도시로도 로보택시를 확장할 건데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로보택시를 1000대까지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레벨 4 수준까지 곧 도달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 현재 FSD를 미국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전방을 주시해야만 합니다. 물론 핸들에 손을 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차량 내부의 카메라가 운전자가 어디를 응시하고 있는지 딴짓을 하지 않고 있는지 계속 감시를 하는데요. 이게 완화가 될 것 같아요. FSD를 사용하면서 이제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사용하는 것은 이제 FSD가 용인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Unsupervised FSD가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이제 불과 한 2, 3개월이면 새로운 FSD가 출시가 되면서 이 기능이 사용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옵티머스 버전 2.5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2.5가 춤을 추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2.5가 좀 더 대량 양산형에 가까워지는 게 버전 3인데요. 이 세 번째 버전이 내년 초에 공개 예정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2월에서 3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동일 시기에 중국 내 FSD 완전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도 이제 버전 14가 나올 수가 있고 미국과 같은 그런 속도로 FSD가 도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제약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내년 3월에 세미트럭도 이제 네바다 공장에서 대량 양산을 시작하는데 역시나 중요한 거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이버캡은 페달도 없고 스티어링 휠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뭐 팔로알토 지역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돌아다니던 이 사이버캡이 페달과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놓은 것 같고요. 실제 사이버캡은 완전 자율주행 모델이기 때문에 페달과 스티어링 휠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메가팩토리 공장도 내년 하반기에 돌아가고요. 텍사스 휴스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테슬라 역사를 크게 바꿀 대사건이 바로 옵티머스의 양산과 판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내년 말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연간 1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일론 머스크는 AI5 생산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과 TSMC와 함께 같이 개발하고 대량 양산을 할 것인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왔죠. 테슬라는 수직 통합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4680 배터리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배터리를 넘어서 반도체도 스스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후 테슬라 자체 칩 팩토리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삼성과 TSMC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같이 뭐 조인트 벤처를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점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면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어쨌든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테슬라 10년 내 목표 주가를 2,560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캐시 우드 돈나무나도 동일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캐시 우드는 좀 더 빠르게 테슬라가 시가총액을 2,500불 이상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30년 테슬라 목표 주가를 2,600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의 상승은 로보택시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2,600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져 있어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 목표 주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목표 시가총액이 8조 7천억 불 수준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CEO 보상안의 목표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이버캡의 실제 대량 양산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되겠죠. 사람의 손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로봇들이 직접 레고 조립하듯이 만들어내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이 생산 라인이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캡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내년 4월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가고요. 일론 머스크 의견에 따르면 10초당 한 대씩 생산이 된다라고 해요. 목표는 5초당 한 대씩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10초에 한 대씩만 생산하더라도 연간 최대 315만 대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내년 4월부터 인류의 역사에 남을 차량의 생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 자동차 역사상 최대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기록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자율주행 플릿을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수의 반도체가 필요해요. 이 사이버캡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역시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수억 대까지 찍어낼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이 반도체를 공수한다라고 하면은 마진율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칩 팩토리까지 건설할 예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를 통해서 현재 AI4 칩보다 40배, 80배 뛰어난 칩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는 나스닥 100과 같은 하나의 ETF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테슬라 집중 투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주가의 극심한 변동성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에 2030년 이상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큰 부를 일론 머스크와 함께 창출해낼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수준의 천문학적인 보상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에 몇몇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이는 미국인의 세금을 뜯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현재까지 테슬라부터 월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15년 이상 테슬라에 헌신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냈고요. 이제는 압도적 가치의 기업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이를 달성을 하게 되면 주주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 12%만 일론 머스크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여정에, 그러니까 이 원대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면 누구나 테슬라 주식을 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달러 수준인데 한 2조 달러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달성하게 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하나도 없어요. 8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업을 만들어내야지만 일론 머스크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8조 달러까지 만들어내면 주주 가치가 엄청나게 제고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테슬라 주주들이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주주들에게 유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를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슬라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탈탄소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충분히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꼭 갖고 있어라, 팔지 말라. 정말 이렇게까지 확정적인 부자의 길로 인도하는 CEO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원대한 여정 아트란TV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